자, 2021학년도 7월 고등학교 3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번 문제입니다. 두 사건이 배반 사건이고 라고 줘줬으니까 배반 사건의 정의에 의해서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0, 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합사건, 덧셈 정리에 의해서 합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A사건의 확률 더하기 B사건의 확률 빼기 원래는 곱사건의 확률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배반 사건이기 때문에 뒤에가 0이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냥 각 두 확률의 합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B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둘의 합사건의 확률에서 A사건의 확률을 빼주는 것, 즉 12분의 11에서 12분의 1 뺀 12분의 10 약분해주면 6분의 5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23번의 답은 5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주어진 다항식에서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주어진 다항식의 일반 항을 구해주면 7cr에 2x의 r제곱 1에 7-r제곱이다. 요게 일반항이라 생각해주면 r의 값이 2일 때 x의 제곱이 나올 테니까 7c2에 2x의 제곱이 바로 x제곱 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그러면 7c이면 7, 3에 21 나올 거고 거기다 4x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84x제곱이 항이 나오니까 개수는 84 하면서 2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25번 문제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 표에 대한 얘기죠. 그럼 특징적인 건 이것들의 확률들의 합은 전체 1이 되니까 A 더하기 2분의 1A 더하기 2분의 3A, 즉 모든 확률의 합이 되기 때문에 이게 1 된다는 거. 얘 더해주면 2A, 얘까지 더해주면 3A가 1인 거니까 따라서 A 값이 3분의 1이다 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묻는 건 평균이었네. 평균은 곱해 다 더해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 더하기 2분의 3A 나오니까 2분의 1A가 평균이고 A 값이 3분의 1이니까 평균은 6분의 1인 것을 찾으면서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26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오는 수를 차례대로 A, B, C라 얘기할 때 제곱의 합이 2가 성립할 확률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일단 전체 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 표본 공간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 6의 세제곱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 주어진 식이 성립하려면 A, B, C가 1, 2, 3, 4, 5, 6 중에 있는 자연수로 나올 테니까 거기서 2 빼고 3 빼고 4 빼고 해서 제곱하면은 어쨌든 정수들이 나올 거야. 그러면 그것들의 제곱들의 합을 더해서 2가 되려면 결국 제곱들이 1, 1, 얘네 둘에서 1, 1 나오거나 뒤에 있는 얘네 둘에서 1, 1 나오거나 또는 앞에 있는 친구 맨 마지막의 친구에서 1 나오는 경우다. 그 뜻은 얘네는 0 나와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 A-2의 제곱이 1이 되고 B-3의 제곱이 1이 되고 C-4가 0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C가 0이고 A는 1 또는 3인 거고 B는 4 또는 2인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4개의 사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도 구하면 마찬가지가 되겠죠. 나머지도 다 4개씩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도 적어볼까요? 두 번째 사건은 A가 0인 것이고 B-3의 제곱이 1이 되려면 B의 값이 4 또는 2. 여기는 C-4가 1이 된다는 건 C 값이 5 또는 3. 역시나 가능한 경우 4가지. 세 번째도 B가 0인 경우, B가 0인 게 아니라 C가 C-4의 제곱이 0인 거니까 C가 4인 경우, A가 2인 경우, B가 3인 경우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A-2의 제곱이 1이 되기 위해선 A가 1 또는 3. 그 다음에 C-4의 제곱이 1이 되기 위해서 C가 5 또는 3 나올 테니까 역시나 4개다. 그래서 확률은 내가 원하는 사건 A라고 얘기해주면 A 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6의 세제곱분의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2 곱하기 6 하고 6의 세제곱 있다 얘기해주면 되니까 6의 제곱분의 2, 즉 18분의 1이다 라고 찾으면서 2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3개의 문자 A, B, C를 포함한 서로 다른 6개의 문자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할 때 두 문자 B, C 사이에 문자 A를 포함하여 한 개 이상의 문자가 있도록 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개 이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6건을 생각하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6건 헷갈리지 않나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6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B, C 사이에 A가 있는 경우, B, C 사이에 A와 다른 문자가 있는 경우 이런 사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엔 다른 문자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들은 이런 것들이란 말이야. 그럼 뭐 다른 문자만 있는 경우 또는 사이에 없는 경우까지,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거와 다른 문자만 있는 경우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쌤은 그냥 무식하게 넣어볼게요 라는 거지. 첫 번째 뭐 한 개 이상 있다 했으니까 A만 사이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다른 문자 D, E, F는 바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얘네는 한 쌍으로 묶어줘야 되니까, 근데 자리는 생각해 줘야 된다 맞지? B, A, C인지 C, A, B인지. 그러니까 자리는 B, C 자리 바꾸는 두 가지의 네 가지를 나열한다 라고 해서 4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B, A 하고 C 있고 다른 문자가 하나 들어온다. 그럼 다른 문자는 D, E, F 중에 뭐 들어올 건데 3, C, 1 골라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에 들어오는 거니까 역시 B하고 C 자리 바꿀 거야 2. 그 다음에 A하고 D도 자리 바꿀 수 있지 또 2. 그 다음엔 E, F까지 해서 총 몇 개? 세 가지를 나열해준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 이해가 되나요? 그 다음 세 번째는 B, A 하고 이제는 사이에 두 개 있다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사이에 두 개. 그럼 F는 바깥에. 그럼 몇 가지? 일단 안에 들어올 두 개를 골라줘야 된다. 제 D, E, F 중에서 세 개 중에 두 개 골라. 그 다음 얘네 둘 자리 바꾸는 가지 두 가지. 안에 있는 친구들 자리 바꾸는 가지 3팩토리얼 가지. 그러면 총 몇 가지 있냐 했더니 두 개의 대상을 일렬로 나열한다. 2팩토리얼까지 해서 요렇게 하나. 그 다음 맨 마지막은 어떤 경우 B, C 사이에 A 있고 D, E, F 전부 있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 경우는 B, C 자리 바꾸는 두 가지, 안에 있는 친구들 자리 바꾸는 4팩토리얼 가지 라고 될 테니까 결국은 위아래가 대칭적으로 똑같은 숫자 나올 테니까 위에 둘이 더해서 2배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같은 친구들 묶어주면 좋죠. 4팩토리얼 있고 둘이 더하는데 2 더하기 3만 남네. 5팩토리얼 그러면 120. 근데 두 개 있네. 240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 이건 뭐 이 정도도 어렵진 않죠. 무식하게 나열하는 것도 라는 거. 그래가지고 어떤 게 더 쉬울 것인가, 거꾸로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나 A 말고 다른 문자만 있는 경우. 그럼 A 말고 다른 문자만 있는 경우 어차피 또 세 가지를 세줘야 돼요. D가 있는 경우, 하나만 있는 경우, 두 가지 있는 경우, 세 가지 있는 경우. 어차피 여러 번 세야 되는 건 똑같을 것 같아서 쌤은 요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어쨌든 27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8번 문제입니다.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y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게 있고 다음 확률을 구하자 이렇게 했는데, y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다음 확률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려면 당연히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려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이 두 가지로 뭐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알아내면 좋을까? 차근차근히 좀 써봐야겠죠. 첫 번째 가지고 뭐 알아낼 수 있을까 했더니 평균과 표준 편차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를 첫 번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죠. 뭐 y의 평균이라는 것은 뭐랑 똑같냐 했더니 3x 마이너스 a랑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결국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얘는 우리 평균과 표준 편차의 분산의 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y의 평균이 m이라고 주어졌고 x의 평균도 m이라 주어졌으니까 3m-a라고 표현되니까 a가 결국은 2m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주어진 a가 m이었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그럼 마저 구해봅시다. 요걸 알아낼 수 있건 m이고, 그 다음엔 표준 편차랑도 관계를 이용해 봅시다. 분산을 y의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3x-2m, a 대신에 2m 적어 놓으면 y의 분산은 문제에선 시그마 제곱이라 줘줬고 얘는 9 분산 x의 분산이다 이렇게 되겠죠. 바로 3의 제곱으로 나가니까. 근데 알고 있는 건 얘가 4네 9, 4, 36. 그래서 알 수 있는 건 m이라는 거 아직 모르지만 표준 편차는 6인 걸 알아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편차. y의 표준 편차는 6이다. 자, 그럼 이제 마저 구해 봅시다. 뭐 해야 되냐 했더니 나 이제 식을 이용해야겠죠. 주어진 확률이 같다라는 것은 확률 얘기하려면 표준화 해줘야 된다. x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다 이렇게 얘기하면 4에서 평균 빼고 2로 나눠준 값 이렇게 될 거고, 좌변은 우변 역시 계산해주면 요게 a가 2m이었죠. 그럼 평균 빼면 표준화 해주면 평균 빼고 6으로 나눠줬다 이렇게 될 건데, 얘네가 같다 이렇게 줘줬다는 거죠. 근데 얘는 특정 값보다 작다고 얘는 크단데 같다, 확률값이 같다는 건 둘이 대칭 모양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표준 정규 분포라고 얘기하면 0이 여기 있다 치면, 예를 들어서 4-m이 왼쪽에 있다면 요 확률이 될 건데, 오른쪽에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 6분의 m의 위치에 오른쪽으로 해줘야지, 그거보다 크다라고 해줘야지 같은 확률. 뒤집어줘도 마찬가지예요. 0.5를 포함하게끔 왼쪽 오른쪽 가는 형태로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표현될 거니까 결국 얘네 둘의 부호가 반대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2분의 m-4랑 6분의 m이랑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는 거죠. 하나의 부호 반대해주면 되니까. 그럼 양변에 6 곱해주면 여기는 3m-12, 여기 6 곱해주면 m이라고 해주면 2m은 12가 되니까 m이 6인 것도 찾아냈다. 평균 6이고 y 같은 경우는 평균 6이고 표준 편차 6인 거니까 y가 9보다 클 확률이라 하는 것은 표준화해주면 9에서 6 빼면 3, 그걸 6으로 나눠주네. 6분의 3 되는 거니까 결국은 z가 0.5보다 클 확률이다 이렇게 되니까 얘는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해서 0.5까지 요 사이의 넓이가 0.1915니까 나머지는 0.3085라고 나오겠네요. 3085. 그래서 답은 5번이다 라고 됩니다. 기본적인 문제죠.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거. 물론 그 사이에 둘의 1차 관계 x와 y 확률 변수 사이의 관계가 주어졌을 때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까지도 들어가 있다. 확률과 통계 문제가 여유가 많지 않아요. 8문제고 각 단어는 우리 세 단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는 2단원 3문제, 한 단원에선 2문제, 나머지 2단원에서 3문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묻기가 여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단원도 다 2단원씩 있기 때문에, 중단원도 2단원씩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단원별로 1개씩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문제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하나 꼼꼼한 내용들이 적용 잘 될 수 있게끔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8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29번 문제입니다. 1, 2, 3, 4, 5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각각 1장, 2장, 3장, 4장, 5장이 있다. 보다시피 요렇게 들어있다. 그림이 참 있으니까 참 좋다, 맞죠? 자, 그래서 어쨌든 15장 중에서 임의로 2장을 택하고 내가 구해야 되는 것은 2장의 좀 굵게 하자. 조금 더 굵게. 2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수의 곱의 모든 양의 약수가 3개 이하일 때 두 수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자 라는 거죠. 1대가 들어가니까 또다시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감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어쨌든 한번 구해봅시다. 먼저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두 수의 곱에 모든 양의 약수의 개수를 얘기해야 되는데, 혹시 이런 거 기억날까요? 예를 들어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는 숫자가 있어. 얘는 양의 약수가 몇 개야? 이렇게 얘기하면 소인수 분해로 표현되고 나면은
그 소인수 분해들의 지수에다 플러스 1해서 다 곱해준다 였거든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양의 개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3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표현됐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도 잘 보면 얘 소수, 얘 소수, 얘는 2의 제곱, 얘는 5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만약에 2하고 3하고 곱했다면 소수가 두 개니까 1, 1, 지수들이 1, 1 되면서 플러스 1씩 해서 곱해주면 무조건 4가 된단 말이야. 아, 지들끼리 두 개 나오면 안 되겠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소수가 두 개 나오면 이미 약수가 4개 되는 거니까 어떤 꼴? 1이랑 소수랑 같이 나와서 두 개 나오는 형태가 돼줘야겠다. 1이랑 3, 그 다음에 1이랑 5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좋네 이렇게 되는데, 아, 이렇게 출제자들이 이렇게 친절합니다. 이 문제에서 요것만 구하면 안 돼, 뭐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있어 라는 것을 어디서 힌트를 줬냐 했더니 4에서 힌트를 준 거예요. 제곱 있잖아. 그럼 여러분들 분명히 1, 2, 1, 3, 1, 5 이런 거 생각하다가 1, 4 곱해도 약수가 2개네, 3개네, 되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거. 우리 쌤 맨 처음에 요 얘기를 했으니까 잘 생각해봐. 요게 되는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얘랑 해서 결국은 소수가 2 하나밖에 없고 그게 2개 있으니까 지수가 2니까 플러스 1에서 3개의 약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 소수가 2개 있으면 방금 내가 소수 1개 있게끔 만들라고 1이랑 2랑 1이랑 3이랑 1이랑 5랑 곱했으니까 소수가 한 종류 있게끔 같은 숫자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걸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2랑 곱하면 4. 어쨌든 2의 제곱이니까 3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어떤 경우 있을 수 있어? 3이랑 있으면 9니까 1, 3, 9 3개야. 또 5랑 있으면 되겠네. 1, 5, 25 3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런 경우도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그러면 3개 이하인 경우의 수를 구해주면 1, 2 뽑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아, 두 가지네. 두 가지 있고 1, 3 뽑는 건 3가지, 1, 5 뽑는 건 5가지, 1, 4 뽑는 건 4가지, 2 뽑는 건 한 가지밖에 없죠. 둘 다 뽑아야 되니까. 3, 3 뽑는 방법은 3개의 카드 중에서 2개 고른다. 3개 가능할 거고, 5, 5 뽑는 방법은 5개의 카드 중에서 2개 뽑는다. 5C이죠, 5C. 그러면 10가지가 되겠다.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분모, 먼저 분모에 들어갈 숫자부터 구해주면 합은 1, 2, 3, 4, 5, 요거 15, 13 더해주면 되니까 20, 15에다가 내가 13 더해준다 했죠. 28 분모에 들어갈 것이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숫자는 두 수의 합이 짝수인 사건이니까 짝수가 되는 거, 얘가 짝수죠. 얘도 짝수죠. 짝수가 되겠죠. 그러면 8이고 얘는 8, 얘는 14, 22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인 P분의 Q 이렇게 될 테니까 약분해주면 14분의 11 나오면서 P분의 Q의 합은 25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약수의 개수를 세는 것이 이렇게도 활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거, 거기다가 출제자들의 힌트를 잘 봐주세요. 무식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산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식하게 이거다라고 계산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는 과정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과정에서 얘가 되는 이유는 뭐였지? 얘네랑 다르게 얘가 되는 이유는 뭐였지? 얘는 2의 제곱. 소수가 한 종류가 있네. 소수 한 종류 나오는 이런 경우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29번의 답은 25였습니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30번이니까 역시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4명의 학생 A, B, C, D가 있고 검은 공 4개, 흰 공 5개, 빨간 공 5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서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자, 가족권을 보면 각 학생이 받는 공의 종류의 수는 2가지이다. 그 다음에 학생 A는 흰 공과 검은 공을 받으며 흰 공보다 검은 공을 더 많이 받는다. 그 다음엔 다는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호일수이며 학생 A가 받는 공의 개수의 이상의 공을 받는 학생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가족권은 나머지 A라는 친구가 참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A를 좀 기준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A는 검은색 공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흰 공보다는 그럼 흰 공, 검은 공만 받는다는 거죠. 얘는. 그 다음에 A가 받는 공의 개수는 홀수라고 얘기했으니까 먼저 A가 어떤 공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A가 검은색 한 개를 받아버리면 흰 공을 안 받아버리니까 2개 받았다 치는 거죠. 먼저 그 다음에 흰 공을 하나 받았다 칠게요. 가능하겠죠? 그러면은 A가 받은 공의 개수는 홀수개, 검은 공을 흰 공보다 많이, 니은 디귿 조건을 만족하게 했고요. 그럼 나머지 BCD의 학생한테는 공을 몇 개 나눠줘야 되냐 했더니 검은 공 2개, 흰 공 4개, 빨간 공 5개를 나머지 세사한테 나눠줘야 돼. 총 몇 개의 공이죠? 11개의 공을 나눠줘야 돼. 근데 A가 3개 받았으니까 BCD는 2개 이하의 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2개 이하로 11개를 다 받기는 안 되네. 요 케이스는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는 어떤 게 가능할까? 그 다음 케이스는 이제 조금만 늘려보자. A가 검정공 2개, 2개 받은 거 했으니까 3개 받았다 치면 홀수개 받아야 되니까 흰색 공은 2개 받는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겠다라는 거. 될까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남았냐 했더니 검정색 공이 1개 남았고 흰색 공은 3개 남았고 빨간 공은 5개 남았는데 얘네를 B, C, D한테 나눠주는 경우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누가 봐도 검정색 공이 하나니까 누구한테 줄까? 요것만 정해주면 되겠죠. 먼저. 그래서 쌤은 검정색 공을 3사람한테 누구한테 줄래? 3사람 중에 한 사람을 고른다.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31.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는 사람입니다. 표를 그려서 좀 설명할게요. 사람, 공으로 생각해보면 B, C, D가 있고 검정 공, 하얀 공, 빨간 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될까요? 자, 그래서 나는 검정 공 1개 있는데 3사람 중에 1명 준다 했으니까 먼저 B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만 해주면 되니까 B가 받았다 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흰 공은 3개 남았고 그 다음 빨간 공은 5개 남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B가 흰 공 받을래? 빨간 공 받을래? 요거 하나만 더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뭘 받는다 생각해볼까? 먼저 흰 공을 받는 걸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눠서 내가 생각할 거니까 요 표를 필기로 바꿔서 요 표를 복사 붙여넣기 합시다.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 표가 너무 겹쳤나? D가 안 들어. 4가 들어. 조금 옮겨주고. 자, 그래가지고 먼저 첫 번째 표에는 B가 흰 공을 받는 경우 생각을 할 거고요. 두 번째 표에는 B가 검정 공을 받는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B가 이미 검정 공을 하나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는 검정 공을 못 채우니까 빨간색, 흰색 공으로 채워야 돼요. 빨간색 공과 흰색 공으로 CD가 다 받아야 되는데 흰색 공을 얘도 주고 셋 다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은 빨간 공이 하나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 공 안 들어가고 그럼 빨간 공 이제 나머지 5개를 둘이서 나눠 가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얘기해주면 되겠네? 하나씩 먼저 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씩 먼저 주고 그러면 3개 남았네. 3개를 2칸에 넣으면 되겠네. 그러면 2개 칸에서 3개를 골라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건 지금 A가 5개의 공을 받았어. 그러면 얘네는 B하고 B는 이미 2개밖에 안 받았지만 C하고 D는 5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4개 이하로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3개의 공이 한쪽으로 몰아간다고 하면 생각하면 5개가 돼버리죠. 한쪽으로 몰아가는 경우는 제외해줘야 되는구나 라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30번 문제예요. 요것만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쪽으로 몰아가는 C한테만 가는 경우, D한테만 가는 경우 두 가지를 제외해줘야 된다는 거. 반면에 여기서는 그러면 이제는 B가 빨간색 공을 받는 게 확정이 되면 이제 CD가 흰색 공을 받고 빨간 공 5개를 셋이서 나눠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럼 3개를 나눠 갖는 방법은 1, 2 또는 2, 1 될 테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엔 5개의 공을 셋이 다 가져야 되는 거니까 일단 하나씩은 또 먼저 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또 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 몰빵 받아서 5개가 되는 경우가 없는가, 이걸 또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단 두 가지 흰색 공을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거고, 3개 주고 5개 빨간색 공 중에 하나씩 먼저 두고 2개의 공을 3개 B, C, D 중에서 2명 골라서 주자라고 할 건데, 몰빵 되는 경우는 좀 조심해 주면 좋겠다라는 거. 몰빵 되는 경우도 좀 많은 경우가 문제될 테니까 얘가 2, 1인 경우 먼저 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2, 1인 경우. 그러면은 1, 1, 1 됐으니까 2개가 어디 가는가 문제인데, 여기 2개 가도 상관없어요. 총 4개니까 여기 2개 가도 문제 없어. 어디 2개가 문제냐? 여기 2개 가는 건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는 빼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C한테만 몰빵되는 거 제외해주면 되고, 쌤 D한테 몰빵되는 거 D가 2인 경우 있잖아요. 그럼 바깥에 곱하기 2에서 빼주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총 몇 가지 A한테 검정색 3개, 흰색 2개를 주는 방법은, 맨 처음에 검정색을 누구한테 줄지 3가지에 흰색 검정색 검정색 공을 받은 친구가 흰 공을 받을지 빨간 공을 받을지 2가지로 나눠주면서, 첫 번째는 얘는 몇 가지죠? 2H3이면 4C1이니까 2가지만 남네. 더하기 뒤에는 3H이면은 4C2가 되면서 6, 5, 10이네요. 그러면은 12 나오고 36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A가 검정색 공 3개, 흰 공 2개를 받는 경우의 수는 36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엔 더 있을 수 있죠. 어떤 경우 검정색 공이 4개, 흰색 공이 1개 가는 경우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검정색 공이 없고 흰 공 4개, 빨간색 공 5개를 B, C, D가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럼 얘는 큰 문제가 될까? 일단 얘부터 나눠줄게요. B, C, D한테 흰 공을 나눠줘야 되는데, 역시나 B, C, D 흰 공, 빨간 공밖에 없으니까 다 하나씩 가져야 돼. 1개 주면 셋 중에 누구한테 1개 더 줄까? 잠시를 해주면 되겠죠. 너 가져갔다 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엔 5개의 공 가져야 한다. 역시나 1개씩 다 줘. 그 다음에 남은 2개를 세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줄래? 세 사람 중에서 2개 더 받을 2명 골라줘. 이렇게 되면은 요 한 가지가 문제죠. 얘한테 전부 몰빵되는 한 가지가 문제가 되죠. 맞나요? 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맞죠? 그럼 곱한 거에서 한 가지만 제외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또는 여기서 3가지 있는데, 여기서 요렇게 한쪽 2에다가 다 몰리는 한 가지만 제외해 준다면 되니까 여기다가 빼기를 해서 곱하기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H는 우리 위에서 구했죠. 6이라는 거 5, 5, 3, 15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 15가지가 있겠구나. 다음에 또 어떤 경우 있을까 생각해보면, B가 4개, 흰 공이 3개 갖다 치면은 이제는 불가능해지겠죠. 흰 공이 2개 남았고 빨간색 공이 5개 남았는데 2개를 세 사람한테 다 줘야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해본 경우의 수는, 총 경우의 수는 36에다가 15를 더한 51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30번 나온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했고 그 케이스를 차근차근히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쌤도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30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좀 기본적으로 해볼만 하지 않았을까. 물론 또 29번도 함정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개의 소수 곱하는 거, 4 곱하는 거 이렇게 된다는 것도 조금 함정이 있었을 것 같고, 나머지는 조금 평이하게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역시나 확률과 통계까지 문제풀이 듣는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